힘없이 쓰러져 버린 은호, 바닥에 흩어진 도면.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본 또 다른 눈빛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인테리어 자재를 직접 확인하러 나갔던 오전, 지은호는 밤샘 도면 수정에 아침까지 뛰느라 컨디션이 바닥을 쳤고 갑자기 세상이 휘청이더니 발밑이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에서 폰과 도면이 동시에 미끄러졌고 그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죠. 마침 자재 협력업체 점검차 같은 현장에 들렀던 박성재가 그 장면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성재는 말없이 재킷을 벗어 베개처럼 괴고 한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 햇빛을 가려주며 짧게 불렀습니다. 은호 후배 들려? 나야. 지은호가 희미하게 눈을 깜빡이자 성재는 주저없이 한숨에 그녀를 들쳐업고 움직였습니다. 지금 병원 가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말투는 단단했지만 손길은 놀랄 만큼 조심스러웠고요. 병원에 도착해 의사는 과로탈수 진단을 내렸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히자 성재는 오늘 일정 다 취소라며 정리했고 지은호가 깨어난 뒤에도 괜찮다는 말이 입에 달라붙지 못하게 옆에서 물을 조금씩 건넸습니다. 미안해요 선배. 미안은 나중에. 오늘은 내가 옆에 있을게. 그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이지혁이 도착했는데요. 현장에서 쓰러졌다는 사실을 듣자 얼굴이 굳었고 침대 곁에 선 성재를 보며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이지혁은 물수건을 대어와 링거 부위 가까이에 살짝 올렸고 짧게 말했죠. 아픈 자리는 바로 풀어야 덜 남아. 세 사람 사이 공기는 복잡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목적이 같았습니다. 지금은 은호부터 살린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온도로 마음을 데웠습니다. 박성재는 조용히 오래라는 자신의 방식으로 곁을 지켰고 이지혁은 지금부터는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지은호는 나 괜찮다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두 방향의 온기가 동시에 밀려오는 귀한 경험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의지할 어깨가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던 거죠. 다음날 오전 카페가 문을 열기도 전에 일이 겹쳤습니다. 전날의 과로가 무색하게 쌓인 일정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맘대로 집 첫 제안 발표였습니다. 동네 공실 상가를 어르신 돌봄 공유 공간으로 바꾸는 공모였는데요. 현장형 실행안을 중심으로 한 이지혁의 발표는 거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심사석 맨 끝 의자에 앉아있던 낯익은 사람이었죠. 박성재? 회사 협력 공모에 외부위원으로 합류한 박성재가 있었는데요. 둘은 그 사실을 현장에서야 확인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결과는 아슬아슬한 탈락이었습니다. 한 끗이 부족했는데요. 발표장을 나온 이지혁은 담담한 척했지만 입술선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죠. 오늘 안 뽑힌 건 내일 더 크게 들어오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 위로처럼 들렸지만 내용은 실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투자 검토할게. 회사 이름 말고 내 이름으로.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으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자존심이 먼저였지만 어젯밤 병원 침대 곁 의자 하나가 그 자존심을 조금 바꿔놓았거든요. 바로 받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자료부터 제대로 채워볼게. 그 대답은 과거의 이지혁이라면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호는 혼자 앉아 컵받침을 빈틈없이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정렬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고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은호씨 몸은 좀 괜찮아요? 이전 같으면 이사님과 디자이너의 거리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성희는 계산대 위에 놓인 수액밴드를 흘깃보고는 무리하지 마요. 일을 오래 하려면 사람부터 안 다쳐야 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어른의 잔소리처럼 들렸고 동시에 엄마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대화는 의외로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지은호가 문득 입을 열었죠. 이사님 왜 저를 그렇게 챙겨주세요? 고성희는 잠시 웃었고 미세하게 한 음절을 길게 끌었습니다. 지은호 씨니까. 아니 은호야. 반말이 튀어나온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지은호가 당황해 고개를 들었고 고성희는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면 때로는 이유 없이 마음이 앞설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은 설명 같았지만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청첩 봉투처럼 얇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갤러리 추가 의뢰 장기 계약서 초안이에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봐요. 그녀가 돌아간 뒤에도 단어 하나가 머리에 남았습니다. 은호야.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른 사람이 누구였지? 기억의 서랍이 정신없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친밀함과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이 뒤섞였고 이상하게 눈앞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성이는 와인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은호에게 몸 관리 잘해야 한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지만 혼자가 되자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밀면 돼. 성재 곁에 서기만 하면 나는 버린 아이를 다시 거두는 어머니가 될 거고 동시에 내가 세운 판을 완성할 수 있겠지. 그 목소리는 낮게 흘러나왔지만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는 듯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 은호가 갤러리 현장에 복귀했을 때 성희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은호씨, 이제는 괜찮은 거죠? 다시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반나절만 해요. 겉으로는 따뜻한 배려였지만 이미 뒤에서는 은호가 맞는 프로젝트 스케줄을 성재의 회사 일정과 교묘하게 맞춰두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부딪히고 함께 회의하고 늦게까지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 되는 구조였죠. 회의가 끝난 뒤 성희는 은호를 붙잡고 은근하게 말했습니다. 성재 본부장은 참 믿을 만한 분이에요. 저도 여러 번 일을 같이 해봤지만 사람이 깊이가 있어요. 은호 씨 같은 분과 함께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날 밤 성희는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은호, 넌 아직 모르겠지. 내가 내 앞에선 그저 후원자일 뿐이란 걸.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넌 결국 내 선택 안에서 움직이게 돼. 성재와 함께라면 너도 나도 잃은 과거를 되찾을 수 있어. 와인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겉으론 딸을 걱정하는 다정한 얼굴, 그러나 속으론 자신의 죄와 야망을 동시에 덮어줄 그림자 결혼을 은밀히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카페에 돌아온 지은호를 박성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표 내가 체크해줄게. 오늘은 내가 마지막으로 문 닫는 거 아니야. 은호가 대꾸하려는데 창고 문이 덜컥 열리며 이지혁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먼저 치고 나간 말이 튀어나왔죠. 지가 지은호 남친이라도 되나. 속삭임이었지만 스스로도 놀랄 만큼 질투가 분명했습니다. 곧바로 이지혁은 그 질투를 삼켰고 대신 따뜻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오늘 수액 뺀 자리 아직 아플 거야. 뜨거운 물수건 여기. 지은호는 그 물수건을 손에 쥐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두 분 다 고맙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박성재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집까지 바래다 줄게라고 했고 이지혁은 카운터 너머로 내일 작업 리스트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마음을 건넨 셈이었죠. 며칠 후 맘대로 집은 공모에서 떨어졌지만 오히려 큰 의뢰를 잡았습니다. 동네의 빈 공실을 아이들 책 놀이터로 바꾸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번엔 회사 투자 없이 주민모금과 협동조합 모델로 가자고 박성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내 돈 말고 이 동네 돈으로. 그래야 오래가. 뜨거운 자본이 아니라 미지근하지만 이어지는 연대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지은호는 서랍에서 오래 모아둔 색연필 샘플을 꺼냈습니다. 색은 밝지만 눈이 피곤하지 않은 톤으로 가요. 책은 오래 봐야 하니까. 세 사람은 같은 도화지 위에 다른 색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고성희의 다음 수였습니다. 그는 회사 회의에서 지역 연계 문화사업 파일을 올리며 외부 파트너로 지은호 이름을 크게 띄었습니다. 박진석은 무표정하게 넘겼고 박성재는 미세하게 눈썹을 올렸습니다. 끝난 뒤 복도에서 마주친 성희가 낮게 말했죠. 성재야, 사람을 키우는 재미도 알아야 어른이 돼. 박성재는 정중히 웃으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사람을 키울 때는 그 사람의 아무것도도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서로의 언어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보이지 않는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성희는 이미 결심한 눈빛이었고 박성재는 지은호의 이름이 누군가의 계획에 갇히지 않도록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강호는 술기운이 잔뜩 오른 얼굴로 거실을 가득 메우며 외쳤습니다. 너 때문에야. 내가 받아야 할 사랑도 지원도 다 빼앗겼어. 넌 도대체 출처가 어디야? 내가 뭐길래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소리치고 나보다 먼저 사랑받았던 거냐고. 그 말은 은호의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애써 꾹 눌러왔던 상처가 순식간에 터져나오는 듯 했죠. 순간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만해 강호야. 은호의 손바닥이 동생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뺨을 맞은 지강호는 멍한 얼굴로 누나를 노려보다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봐라. 결국 이럴 줄 알았어. 친누나도 아닌 주제에 감히 날 때려? 내가 무슨 가족이야. 그 순간 정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 사이에 몸을 들이밀며 애원했습니다.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해라. 너희 둘이 이렇게 싸우면 엄마는 숨도 못 쉰다 강호야, 은호야, 제발. 정순이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든 거다. 제발 이제 그만하자. 은호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돌렸고 지강호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순이의 흐느낌만이 남아 무너져가는 가족의 공기를 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서 넌 내 누나가 아니야 라는 비수를 맞은 지은호. 그녀의 삶은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상처받은 은호 앞에 누가 손을 내밀지, 그리고 고성희의 그림자는 언제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 다음 화 무너진 가족의 자리에 또 다른 비밀이 파고듭니다. 놓치지 마세요.